나는 그날 형의 배신을 직감했다. 아니, 직감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다. 형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형제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은행 통장에서 5억 원이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형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형, 왜? 나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충격적인 건 형이 사라지기 직전 밤에 우리 집으로 와서 내 12살 아들 민준이에게 아빠를 믿지 마라고 속삭였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이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빛이 형의 비밀을 간직한 듯 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이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대비되는 내 마음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김태호, 45살, 중소기업 사장. 형인 김태주는 내 인생의 절반을 대신 살아준 사람이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 형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했다. 그 돈으로 나를 대학에 보냈고 나중엔 내 회사를 세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다. 태호야, 너는 날아라. 나는 땅에 붙어 있을게. 형의 그 말은 우리 사이의 불변의 약속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5억 원의 빈 통장과 함께 증발했다. 민준이는 내 유일한 빛이었다. 12살,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나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항상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다. 하지만 그날 아이는 이상했다. 아빠, 삼촌이 왜 그런 말을 했어? 아빠를 믿지 말라고.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왔다. 그냥 장난이야, 민준아. 삼촌은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형은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하필 민준이에게? 그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형제간 사기. 도주의 경찰은 형식적으로 메모를 하며 말했다. 김태준 씨는 최근 재정난이 심각했어요. 도박 빚이 10억 원쯤 된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도박? 형이. 그건 불가능했다. 형은 술 한 잔도 조절하는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우리 회사의 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건 가족의 심장을 도려낸 배신이었다. 나는 형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빈 서랍과 흩어진 서류가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 태호야, 미안하다. 이 돈으로 새 삶을 살게.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 글씨는 형의 것이었다. 하지만 왜 이 편지가 여기 남겨졌을까? 왜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밤이 깊어지자 민준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삼촌 사진 봐. 아이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거기엔 형의 얼굴이 낯선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배경은 제주도의 바다. 형이 사라진 지 사흘 전 날짜였다. 이게 어떻게? 나는 놀라 물었다. 학교 도서관 컴퓨터에서 찾았어. 삼촌이 전에 써놓은 계정으로. 민준이는 컴퓨터 천재였다.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클럽에 다녔고 형이 가끔 아이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곤 했다. 삼촌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가족의 비밀이라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은 왜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쳤을까? 왜 나에게 숨겼을까? 그 사진 속 여자는 낯설었다. 30대 중반쯤, 화려한 옷차림. 뒤집어 검색하자 그녀의 이름이 나왔다. 박지은, 전직 연예기획사 매니저. 최근 도박 스캔들 연루. 형은 그 여자와 얽혀 있었다. 돈은 그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민준이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빠, 이거 봐. 삼촌 이메일에 아버지 관련 파일이 있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10년 전 사업 실패 후 자살했다. 그날 아버지의 유서에 태준이가 모든 걸 알았어야 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나는 그걸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 형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가 그 비밀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다. 형이 몰래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넘긴 결과였다. 형은 아버지를 배신해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나를 키웠다. 형 입에 나는 문서를 읽으며 주저앉았다. 민준이는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아빠, 삼촌이 잘못했어. 하지만 삼촌도 아팠을 거야. 12살 아이의 말에 나는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는 이미 세상의 어둠을 맛보고 있었다. 형의 배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우리 가족의 뿌리를 썩힌 독이었다. 그리고 민준이의 손에 쥔 그 증거 하나가 형을 무너뜨릴 열쇠가 될 터였다. 하지만 아직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복수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다음 날 나는 형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그 호텔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민준이는 집에 남겨두고 아빠, 조심해라는 말만 남겼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형을 찾는 길은 나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여정이었다. 어렸을 적 형이 나를 때린 적이 있었다. 내가 약해서 그래. 그때 형의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했다. 형은 항상 완벽주의자였다. 아버지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나를 통해 그걸 만회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은 자신을 잃어버렸다. 제주에 도착하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호텔 프론트에서 형의 예약 기록을 확인했다. 김태준 씨, 어제 체크아웃 하셨어요. 여자로 보이는 분과 함께 나는 그 여자, 박지은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SNS를 뒤지자 최근 포스트가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 부산으로. 이 형은 제주를 거쳐 부산으로 갔다. 나는 즉시 KTX를 타고 북상했다. 기차 안에서 민준이의 메시지가 왔다. 아빠, 더 찾았어. 삼촌이 아버지 자살에 연루됐을지도 몰라. 첨부된 파일은 아버지의 은행 거래 내역. 형의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형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보험금을 챙겼다. 그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형은 가족의 살인자였다. 부산에 도착한 밤, 나는 형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낡은 모텔, 바다를 마주한 창가. 문을 두드리자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태호. 문이 열리며 형의 얼굴이 드러났다. 수척해진 모습,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태호야. 어떻게 왔어? 형은 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5억 원, 돌려줘. 그리고 모든 걸 설명해. 형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미안해. 지은이를 위해. 그녀가 빚더미에 앉아서 변명이었다. 나는 민준이가 보낸 파일을 보여주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민준이가 찾았어. 내 비밀. 다 그 순간 형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 아이한테 가르친 게 후회되네. 하지만 태호야, 너도 알잖아. 우리 가족은 이미 썩었어. 우리는 밤새 대치했다. 형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사업을 망친 건 사실이었다.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 2억을 챙겼고 그 돈으로 나를 키웠다. 아버지가 알았어. 그래서 자살한 거야? 내가 죽인 거지. 형의 고백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형이 나를 이용한 이유였다. 너는 항상 완벽했어. 나 대신 성공할 거라 믿었어. 형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로 삼았다. 나는 형을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아들아. 내가 아니었으면. 아이는 웃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결심했다. 형을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걸 빼앗는 거다. 사회적 죽음. 형의 명예, 지은이, 모든 걸.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알게 될 터였다. 복수의 끝에 기다리는 건 나 자신의 파멸일지도 모른다는 걸.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나는 형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 지준호를 고용했다. 그는 전직 경찰로 서울의 어두운 골목을 꿰고 있었다. 김태준 씨요. 그 사람 20년 전부터 기록이 더러워요. 도박 아니에요? 더 깊은 거. 이준호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형의 도박은 표면일 뿐이었다. 그는 형의 첫 번째 배신을 파헤쳤다. 20년 전 아버지의 회사에서. 형은 회계 담당자였고 세금을 조작해 1억을 빼돌렸다. 그 돈으로 나의 대학 등록금을 냈다. 형제. 그건 환상입니다. 그는 당신을 도구로 봤어요. 민준이는 매일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다. 아이의 컴퓨터 스킬은 무서울 정도였다. 아빠, 삼촌의 클라우드에 영상이 있어. 그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형이 박지은과 함께 우리 회사 문서를 훔쳐 경쟁사에 넘기는 장면? 날짜는 최근. 형이 사라지기 한 달 전에 형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 이 영상으로 형을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고발하면 회사도 무너진다. 직원 50명, 그들의 생계. 복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한편 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태호야, 제발. 지은이가 임신했어. 내 조카야.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임신. 형의 나이 48살, 지은이는 35살. 증거는 형은 사진을 보냈고 병원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복수할 형이 이제 아버지가 될 판이었다. 민준이가 그걸 봤다. 아빠, 삼촌 아이. 그럼. 내가 삼촌 동생이 되네. 아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형에게 답했다. 돈 돌려주면 용서할게. 하지만 비밀은 풀어야 해. 형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형은 변해 있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눈 밑 다크서클. 태호야, 아버지 일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은 저주받았어. 형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아버지의 학대, 어머니의 가출. 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믿었다. 돈을 빼돌린 건 내 회사를 살리려 한 거야. 경쟁사가 인수하려 했어. 거짓말이었다. 이준호의 조사에 따르면 형은 이미 경쟁사와 계약을 맺었다. 10억 대가. 나는 민준이의 증거를 꺼냈다. 영상 파일,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준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내가 가르친 거지? 컴퓨터, 비밀번호. 형은 웃었다. 쓴 웃음. 그 아이는 천재야. 나처럼.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민준이를 내 도구로 만들지 마. 우리는 다퉜다. 형은 너는 항상 나를 미워했어. 성공한 내가 나 같은 실패자를 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반박했다. 미워한 건 내가 날 이용한 거야. 카페를 나서며 형은 말했다. 지은이와 아이를 위해 봐줘. 마지막 부탁이야. 집에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는 이미 다음 증거를 찾았다. 아빠, 삼촌이 어머니 관련 파일도 있어. 어머니? 어머니는 15년 전 형과 다툰 후 집을 나가 사라졌다. 파일엔 어머니의 편지가 스캔되어 있었다. 태준아, 내가 태호를 망치고 있어?
그 애를 자유롭게 해줘. 형은 어머니를 쫓아냈다. 왜? 어머니가 형의 비밀, 아버지 회사 도둑질들 알았기 때문이다. 형은 가족을 하나씩 제거했다. 나는 형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나를 멈췄다. 아빠, 화내지 마. 삼촌도 사람인데. 이준호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왔다. 박지은은 형의 연인이 아니라 공범이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쫓겨난 후 형을 이용해 복수하려 했다. 김태준 씨는 그녀의 꼭두각시예요. 돈은 지은이가 썼어요. 나는 지은이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파트, 홍대 근처. 문을 열자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서 있었다. 태호 씨. 태준 오빠가 말했어요. 당신이 날 죽이러 왔대요.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임신은 진짜예요.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태준 오빠가 아니에요. 충격. 그럼 당신 남편. 아니, 당신은 미혼이시죠? 그냥 돈벌이용이에요. 태준 오빠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은이의 고백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형을 이용해 돈을 모았고 이제 다른 남자와의 아이를 임신한 채 형에게 매달렸다. 태준 오빠는 바보예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믿지만 결국 혼자예요. 나는 그녀를 위협했다. 형한테 말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말해봐요. 그는 날 사랑하니까 나는 돌아섰다. 복수의 실타래가 점점 꼬여갔다. 형은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민준이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큰 거 찾았어. 삼촌 일기, 디지털 일기 앱, 형의 계정. 거기엔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 자살 유도, 어머니 추방, 나 이용. 그리고 마지막 항목, 민준이를 데려갈 거야.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았어, 뭐. 민준이가 형의 아들. 불가능했다. 민준이의 어머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지만 일기엔 민준이 어머니와의 비밀 관계가 있었다. 형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울부짖었다. 민준이는 형의 피, 그래서 형이 아이에게 자빠를 믿지 마라고 했던 거다. 복수는 이제 나 자신을 향했다. 나는 형을 부른다. 모든 걸 끝내자. 형의 답, 알았어. 내일, 옛집에서. 옛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살던 곳, 이제 폐가처럼 변해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나는 그곳으로 갔다. 민준이는 집에 남겨두었다. 아빠, 가지마. 아이의 말에 나는 곧 돌아올게 라고 속였다. 형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태호야, 왔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거실,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눈빛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기 봤어.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형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 그 애는? 내 아들이야. 내 아내와의 불륜. 형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땐 내가 약해서. 가족을 지키려 했어. 변명이었다. 형은 내 아내를 유혹했다. 그녀가 사고로 죽은 후 형은 아이를 나에게 맡겼다. 민준이를 내가 키우게 해서 속죄하려 했어. 속죄. 그건 배신의 연장선이었다. 나는 형의 멱살을 잡았다. 왜 모든 걸 빼앗아? 형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어. 실패자. 그래서 너를 성공시켰어. 돈을 빼돌린 것도 회사를 살리려 한 거야.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형은 회사를 팔아 지은이와 도망치려 했다. 민준이는 그 계획의 일부였다.
그 애를 데려가려 했어?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혈육 나는 웃었다. 광기 어린 웃음. 혈육. 내가 가족을 파괴했어? 아버지 죽음, 어머니 추방, 내 인생.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형의 코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태호야, 그만해. 지은이와 아이가 하지만 지은이의 임신은 가짜였다. 나는 그녀의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위조였다. 형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그년. 날 이용했어. 형은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내가 모든 걸 잃었어. 그 순간 나는 복수의 절정에 섰다. 하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피어올랐다. 형을 파괴하면 민준이는 아버지를 잃는다. 형은 민준이의 생부였다. 경찰이 도착했다. 내가 미리 신고한 거였다. 김태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은 수갑을 차며 나를 봤다. 태호야, 민준이를. 부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형을 감옥에 보내고 그의 모든 걸 앗아갈 계획이었다. 회사 인수, 지은이 추방, 형의 명예 실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준이를 안았다. 아빠, 삼촌 잡혔어. 아이의 눈은 밝았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응, 이제 끝났어. 밤에 민준이는 꿈을 꾸며 중얼거렸다. 삼촌. 아빠, 그 소리에 나는 깨달았다. 아이는 이미 알았다. 형의 비밀을. 다음 날 언론에 터졌다. 중소기업 사장, 형제 배신 스캔들. 나는 인터뷰에서 형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복수는 나를 고립시켰다. 지은이가 찾아왔다. 태준 오빠가 감옥 갔대요. 아이는 없어요. 그녀는 울었다. 진심일까?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너도 공범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 태준 오빠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냥 잘못된 방식으로. 이준호가 전화했다. 김태준 씨, 자백했어요. 모든 걸. 하지만 당신 아버지 일에 당신도 연루됐어요. 뭐? 파일을 받았다. 20년 전 내가 형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갔을 때 그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나는 공범이었다. 복수의 칼날이 나를 베었다. 민준이가 또 증거를 가져왔다. 아빠, 이거 삼촌이 숨긴 거야? DNA 검사 결과 민준이는 형의 아들이 아니었다. 내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른 사람. 형은 착각했다. 형은 모든 걸 오해했어. 아이의 말에 나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 형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형은 가족을 배신했다. 하지만 증언 중 형이 나를 봤다. 태호야, 미안해. 민준이를 사랑해. 그 눈빛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재판은 형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형은 감옥으로 끌려갔다. 무릎 꿇은 형의 모습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형의 편지를 받았다. 태호야, 이제 내 차례야. 내 비밀을 풀어봐. 내 비밀. 아버지의 자살. 내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실패자라고 소리쳤다는 사실. 형은 그걸 알았다. 감옥 생활은 형을 바꿨다. 면회 때 형은 더 이상 그 옛날의 강한 형이 아니었다. 태호야, 민준이는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 덕에 아이가 강해졌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형의 유산은 독이었다. 회사 재정은 바닥났고 나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사장님,
형님 때문에 라고 수근거렸다. 사회적 시선은 나를 배신자로 만들었다. 형제를 팔아넘긴 남자. 민준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내 삼촌이 도둑이래. 아이는 집에 와서 울었다. 아빠, 왜 우리 가족은 항상 나빠? 나는 아이를 안고 그건 끝났어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태준 오빠가 편지로 부탁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녀는 임신한 게 아니었지만 이제 진짜로 아이를 가졌다. 다른 남자와 돈 좀 태준 오빠 몫으로 나는 쫓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형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준호의 조사가 계속되었다. 당신 아버지 자살, 형만의 죄가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15년 만에. 그녀는 지방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태호야, 태준이가 날 쫓아냈지만 너도 알았잖아. 어머니의 말에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기억났다. 형이 어머니를 때리고 내가 방관한 그날. 어머니는 형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고 나는 형 편을 들었다. 엄마, 형이 맞아. 그 어린 선택이 가족을 갈라놓았다. 어머니와의 재회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봤다. 이 애는 내 아들이야? 태준이 피가 아니라고? DNA 결과로 모든 게 밝혀진 후 어머니는 웃었다. 태준이는 항상 착각했어. 자기중심적이었지.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그건 치유가 아니라 상처를 헤집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형의 편지를 읽었다. 태준이가 쓴 거야. 어머니,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늦었어. 민준이는 형에게 편지를 썼다. 삼촌, 왜 아빠를 배신했어? 나도 삼촌 아들이 아니야. 형의 답장. 민준아, 삼촌은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강해. 내 아빠처럼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형의 인간성을 봤다. 배신자지만 후회하는 사람. 복수는 이제 무의미해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형이 팔아넘기려 했던 그 회사, 대표는 형의 옛 동료, 김태준 덕에 여기까지 왔소. 나는 싸웠다. 법정 소송, 언론 플레이, 민준이가 도왔다. 아이의 해킹 스킬로 경쟁사의 부정 증거를 찾았다. 아빠, 이거 삼촌이 숨긴 거야. 또 하나의 증거. 형은 나를 구하기 위해 경쟁사의 비리를 미리 수집해 두었다. 형, 돼. 소송에서 이겼다. 회사는 살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나는 건강을 잃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 침대에서 형의 면회 신청이 왔다. 가봐, 민준이가 말했다. 감옥에서 형은 더 야위었다. 태호야, 미안해. 모든 걸 돌려줄게. 감옥에서라도 형은 자백서를 썼다. 모든 범죄를,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걸. 너는 깨끗해. 내가 더러운 놈이야? 그 순간 나는 용서의 문턱에 섰다.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형, 민준이를 내 아들이라고 믿은 게 제일 큰 죄야.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착각이 날 망쳤어. 퇴원 후 나는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형이 도망치려 했던 그곳. 민준이와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그냥 생존이었다. 형의 편지가 도착했다. 태호야, 나 없이도 잘 살아. 사랑해. 그 편지를 태우며 나는 울었다. 이준호의 마지막 보고, 김태준 씨, 출소 조건으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누군가 그를 죽이려 해요. 경쟁사? 아니, 지은이. 그녀는 형을 미워했다. 그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이는 형을 쫓고 있었다. 나는 형을 구해야 했다.
복수의 적이 이제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형의 출소가 임박했다. 5년 감형, 자백 덕분. 하지만 지은이의 위협은 현실이었다. 그녀는 SNS에 김태준, 내가 날 버린 대가 치러라는 포스트를 올렸다. 추적 결과, 그녀는 총기를 구입했다. 태호 씨, 도와주세요. 태준 오빠를 이지은이의 연락에 나는 놀랐다. 그녀는 후회했다. 임신은 거짓이었지만 오빠를 사랑했어요. 이제 미워요. 나는 형을 만났다. 출소 전 면회. 형, 지은이가 형은 웃었다. 알아. 내가 불러들인 업보야. 형은 모든 걸 계획했다. 태호야, 나 대신 민준이를 지켜. 그 애가 내 유산이야.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형, 같이 싸우자. 형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깨끗해야 해. 내가 끝낼게. 출소 날, 나는 형을 마중 나갔다. 감옥 문이 열리며 형이 나왔다. 여전한 미소. 하지만 눈은 피곤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어디로? 옛집, 다시 그 폐가. 거기서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총을 들고. 태준 오빠, 왜 날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은 앞으로 나섰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이용당한 거 알아. 총성이 울렸다. 아니, 울리지 않았다. 지은이는 총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죽이고 싶었어. 하지만 못하겠어. 형은 그녀를 안았다. 같이 고치자. 상처를 위나는 경찰을 불렀다. 지은이는 체포되었지만 형의 증언으로 감형.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 사건 후 형은 변했다. 태호야, 복수 그만해. 이제 용서의 시간. 우리는 회사를 재건했다. 형은 조언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사회는 용서하지 않았다. 배신자 형제 번론은 우리를 물어뜯었다. 민준이는 성장했다. 13살이 되며 아빠, 삼촌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아팠어. 아이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비밀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다. 형의 마지막 비밀. DNA 재검사. 민준이는 우리 둘의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생아. 아버지가 어머니 외의 여자와의 관계. 형은 그걸 알았고 숨겼다.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 사실이 모든 걸 뒤집었다. 우리는 웃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논쟁은 남았다. 형의 배신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나의 복수는 과했나? 독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 편?